녹화하면서 다시 시작을 할게요. 저희가 읽으려고 했었던 CSV 파일은 이런 파일이고요. 두 개의 값이 두 개의 컬럼으로 이루어진 CSV 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값은 read CSV 함수가 문자열로 인식을 하고요. 두 번째 값은 소수점이 있는 실수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read CSV를 하고 나서 그 결과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들이 보이게 되고요. 인포를 확인하셨을 때 date라고 하는 컬럼에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즉 문자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px라고 하는 컬럼은 플롯, 실수 타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가 어떤 뭐 연도별 통계라든가 월별 통계라든가 날짜별 통계라든가 혹은 뭐 분기별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른 어떤 그런 통계 값을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있는 문자열을 파싱을 해야 돼요. 문자열을 파싱을 해서 연도가 무엇인지, 월은 무엇인지, 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각각 분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우리가 써봤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의 문자열에서 앞에서 4개씩만 잘라내겠다. 그리고 그거를 인트로 변환하겠다. 이렇게 해서 파생 변수 2열이라고 하는 컬럼을 만들게 되면 여기는 인트 값들이 저장되어 있는 컬럼이 되는 거고요. 이 인트 값은 문자열에서 그 연도 부분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연도와 월을 한꺼번에 자르겠다라고 하시면 똑같이 하시면 돼요. 같은 컬럼에서 문자열에서 앞에서 7글자, 연도 4자리가 있고 대쉬가 있고 월 2자리가 있으면 7자리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또 파생 변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불편하죠. 할 때마다 필요한 거 할 때마다 파생 변수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작업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쉬운 방법을 판다스에서는 제공을 해요. 그 방법이 뭐냐 하면 문자열 타입을 날짜 시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date time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판다스가 가지고 있는 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변환해줄 컬럼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변환된 결과를 다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네. 판다스에 있는 함수들은요, 거의 대부분 원본 데이터를 변화시키지 않고요.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변경이 된 컬럼이나 변경이 된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을 해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리턴된 값을 다시 저장하지 않으면 그냥 메모리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변환된 컬럼을 같은 컬럼에다 저장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데이터 타입, D 타입을 확인을 해보시면 데이트 타임 64. 그래서 날짜와 시간을 저장하는 64비트 메모리 이런 그 내용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이 확인이 되죠.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주기별, 시간 주기별, 즉 연도별, 분기별, 월별과 같은 그런 시간에 따른 주기별 통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날짜 타입을 인덱스로 바꿔놓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날짜라고 하는 컬럼을 인덱스로 바꿔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리샘플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리샘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그룹바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룹바이가 어떤 컬럼별로 그룹을 묶어서 우리가 그 관심이 있는 변수에 어떤 통계값을 계산하겠다. 관심 있는 컬럼의 통계값을 계산하겠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룹바이 대신에 리샘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 대신에 연도별이냐, 분기별이냐, 월별이냐, 일별이냐 이런 식의 문자열을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이 리샘플이라고 하는 메서드의 문서를 보시면 확인되시고요. 혹은 여러분들 교재에도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도 테이블 형태로 리샘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 주기, 연도별, 월별, 분기별 등등이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교재나 혹은
판다스의 공식 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연도별 그 평균값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연도별 통계값을 가지고서 가장 그 쉬운 시각화 방법은 아마도 그 시계열 그래프일 테니까 선 그래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에 X축과 Y축이 있으면 X축을 여기 날짜를 데이트, X축을 데이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Y축을 여기가 그 SPX 평균값이죠. 평균값으로 해서 12월 1990년 여기가 1990년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91년, 그 다음에는 92년 이런 식으로 찍어서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가장 그 시계열 그래프로서 가장 적당한 그런 그 시각화 방법이 되겠죠. 물론 그 시계열 그래프를 나타내실 때 반드시 그 선 그래프로만 나타낼 필요는 없고요. 막대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도 그 이렇게 변화하는 추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시각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시든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리샘플을 하고 그 다음에 관심 있는 컬럼에 어떤 통계를 계산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분기별로 하실 때는 여기를 Q라고 하는 문자를 쓰시면 되고요. Q가 쿼터라는 의미고 월별이라고 하실 때는 여기 M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month. 쿼터로 리샘플을 했을 때는 여기 인덱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되고 있죠. 이거 1, 4분기의 마지막 날이. 각 4분기. 그러니까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각 그 분기의 마지막 날짜가 인덱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3개월 동안의 그 주식의 평균값들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여기 쪽은 그 드랍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그 read CSV를 할 때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예 우리가 어떤 컬럼이 날짜 타입인지를 알면 parse dates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하시면 아예 처음부터 그 해당 컬럼, 여기에 설정한 컬럼은 날짜 타입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 컬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있어서 이 인덱스 컬이라고 하는 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 아예 읽을 때부터 그 데이트라고 하는 컬럼을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아니라 행의 인덱스로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까지 한 내용이었었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네, 질문 없으시면 바로 과제 드렸던 걸로 갈게요. 과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으셨을 거예요. 우선 뱅크 리스트 CSV 파일이 있는 위치는 여기 링크를 복사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거고요. 죄송합니다. 런타임 모드 실행을 한번 좀 할게요. 다른 것들은 필요가 없는데 위쪽에서 그 임포트를 했던 거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모드 실행을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읽을 때 일단 무조건 read CSV 하고서 무조건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뱅크리스트 하고서 pandas.read CSV 하고서 파일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뭐 파일이 크지 않으면 읽어드리는 것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고요. 물론 파일이 크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네, 그럴 때에는
미리 파일에 대한 거를 미리 먼저 좀 파악을 하고 파라미터들을 미리 설정을 하는 게 더 좋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리 CSV 그러니까 먼저 그냥 아무런 옵션 없이 read CSV를 먼저 한 다음에 얘를 한번 보는 거예요. 뭐 헤드나 테일을 이용해서 잘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클로징 데이트가 15, DC 17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26, 메이 1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 업데이트 데이트가 26 줄라이 그다음에 17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테일도 보면 뱅크 리스트 점 페일 여기서 끝에 있는 5개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일단 데이터 프레임 모양 자체는 제대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여요. 뱅크 이름, 그다음에 city, state, cert, 그다음 acquire institute, closing date, update date 이런 식으로 잘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인포를 확인하는 거죠. 뱅크 리스트에 인포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인포를 보시면서 행은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컬럼 몇 개가 있는지, 컬럼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6번까지 이름은 뭔지, 각각의 컬럼에 널 값은 있는지 없는지, 널 값은 지금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다른 부분들은 다 문자열이 맞아요. 여기 문자열 맞고 이 부분은 정수가 들어가니까 cert 정수 맞고요. 문자열이고 제일 마지막 2개죠. 요 2개가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문자열로 처리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을 우리가 문자열로 취급하지 않고 날짜 타입으로 변환하겠다. 그러면 그때 얘를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중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연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날짜를 표현하는 방식이 굉장히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도, 연, 월, 일 이런 식으로 쓰죠. 그렇죠? 두 자리 요렇게 쓰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하고 월을 2자리로 표시하고 일도 2자리로 표시하겠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연, 월, 일을 전부 다 2자리씩 표시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2022년 6월 오늘이 8일이죠. 6월 8일 이렇게 표시하는 형식인 거고요. 이거는 22년 6월 8일 이렇게 표시하는 형식이에요. 이렇게 표시하는 형식이고 네. 보통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연, 월, 일 그러니까 국제 표준에서는 연월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연월 일이고 우리도 연월 일이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네.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하면 헷갈릴 게 없어요. 연도를 4자리로 표시하게 되면 헷갈릴 게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는데 연도가 2자리가 됐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8, 6, 22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날짜를 표시를 할 때 2022년 6월 8일 8일 8번째 날 6월에 2022년도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의미.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헷갈리죠. 이렇게 하니까 8월 6일인지 6월 8일인지 헷갈리죠. 되게 헷갈립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도 써요. 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6월을 먼저 쓰고요. 6월 8일이라고 먼저 쓰고 연도를 마지막에 쓰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날짜를 표기하는 방법들이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나라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똑같은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도 미국 방식과 영국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또 이렇게 쓰기도 하죠. 날짜 다음에 월을 세 자리로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6월이죠. 8일을 먼저 쓰고요. 6월이 준 맞나요? 준? 그렇죠? 네, 7월이 줄라이고. 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면 안 헷갈리죠. 가운데가 이게 월이구나 하고서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또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준 8일 2021.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알파벳으로 쓰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덜 헷갈려요. 알파벳으로 쓰게 되면 조금 덜 헷갈리기는 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많이 헷갈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데이터 프레임이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거는 사람이 파악을 해야 돼요. 물론 판다스가 똑똑해서 대부분의 경우 잘 맞춰줘요. 대부분에 잘 맞춰주는데 그 만약에 판다스로 틀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표시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그 데이터 프레임을 볼게요.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보시면 가운데 있는 게 월인 건 알겠어요. 그죠? 그쵸? 알파벳으로 되어 있으니까 12월, 10월, 5월, 4월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럼 앞쪽에 있는 게 연도일까요? 아니면은 일일까요? 요거를 봐서 몰라요. 그죠? 이거를 보면 2015년 12월 17일일 수도 있고 2017년 12월 15일일 수도 있어요. 그죠? 요거는 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세 번째 거를 보면 알 수 있죠. 아, 죄송합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것도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2026년이라고 하는 건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2017년 5월 26일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래쪽도 보면 뒤쪽에 있는 게 연도인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일인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의 날짜 형식은 일, 월, 날짜 형식이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대로 바뀌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그 확인을 했고, 자, 그럼 하나씩 바꿔볼게요. 하나씩 바꿔보시면 뱅크리스트 무슨 컬럼이냐면 우선 클로징 데이트부터 할 거예요. 클로징 데이트에 저장을 할 건데 pandas.to date 타임을 이용해서 바꿀 거예요. 바꿀 거고 무슨 컬럼을 바꿀 거냐면 뱅크리스트에 클로징 데이트를 바꿀 거예요. 이 함수의 아규먼트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아규먼트들을 보시면 파라미터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여기는 어떤 컬럼을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컬럼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day가 먼저 나오느냐, year가 먼저 나오느냐. 아까 제가 헷갈리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일월 연도냐, 아니면 월 일이냐. 이게 헷갈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day first, 날짜가 먼저 나오는 거냐, year가 먼저 나오는 거냐, 이거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지정하지 않으면 이거를 기본값 그대로 놔두고서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자기가 파악한 대로 바꿔주게 되고요. 여기 부분을 사람이 직접 바꿔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뱅크 리스트 헤드를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아까 우리가 이 부분 2017년 12월 15일 그 다음 2017년 5월 26일 이렇게 생각했죠. 그죠? 밑에 보시면 헤드가
17년 12월 15일, 17년 5월 26일.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모습이 됐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모습이 됐다. 라고 하면 그때에는 바꿔주시고 옵션을 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는 바꿨고요. 하나는 바꿨고 이제 그 표시가 되는 방식도 다르죠. 이게 문자에 표시가 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날짜가 표시가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마찬가지로 해서 옆쪽에 있는 업데이트 데이트까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리스트에 업데이티드 데이트 pandas.to date time이라고 하는 함수 이용하시면 되고요. 같은 컬럼이에요. 뱅크 리스트에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헤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헤드만 확인해 보시면 위쪽 비교해 보시면은요. 여기가 2017년 12월 20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2017년 12월 20일. 2017년 12월 20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17년 10월 20일. 그죠? 2017년 10월 20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것처럼 보여요. 제대로 된 것처럼. 마지막으로 인포 하나만 더 확인해 보시면 최종적으로 인포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 두 개의 컬럼이 오브젝트에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되셨죠? 되셨죠? 자, 이제 우리가 연도별 통계를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연도별 통계를 계산하고 싶으시면 우리 두 개의 날짜가 있는데 저는 클로징 데이트를 가지고서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클로징 데이트를 인덱스로 먼저 만드시면 됩니다. 클로징 데이트 컬럼을 인덱스로 변환을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프레임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 프레임 se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set index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et index를 한 그 결과를 변수에다 저장하지 않으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이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를 변경한 내용을 다시 변수에다 저장을 해줘야지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set index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인덱스로 변환할 컬럼 이름만 쓰시면 돼요. 인덱스로 사용할 그게 뭐냐면 closing date죠. closing date. 자, 이제 다시 한번 헤드를 볼까요? 뱅크 리스트 점 헤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클로징 데이트가 이렇게 인덱스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컬럼들은 그대로 있고요. 그대로 있고 클로징 데이트가 이렇게 인덱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한 목적은 뭐예요? 이거를 한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리샘플을 하기 위해서. 시간에 따른 그룹 바이를 리샘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에 따른 리샘플을 하려면 그 시간이 인덱스로 있어야 그룹 바이는 인덱스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룹 바이는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 바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덱스로 만드실 필요는 없지만 리샘플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리샘플을 하기 위한 날짜 타입의 그 컬럼이 인덱스로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셀 인덱스를 지금 해준 거예요. 자, 이제 연도별 파산 은행 개수를 보자라고 했죠. 그죠?
바이 이어라고 할까요? 바이 이어라고 하고요. 뱅크, 리스트, 점, 리샘플 이용하시면 돼요. 리샘플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아규먼트가 룰이에요. 룰.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서 리샘플을 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y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를 y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룰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네. 연도로 리샘플 하겠다. 리샘플 하려고 하는 규칙은 룰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연도별로 묶어서 무엇을 계산하시면 되냐면 어떤 특정 컬럼의 카운트를 세거나 특정 컬럼의 카운트를 세는 간단한 메서드가 뭐가 있냐면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 그러면 그 행의 개수를 세줍니다. 행의 몇 개의 행이 있느냐? 리샘플 그러니까 카운트 행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주는 게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 출력 한번 해볼까요? 바이 이어 출력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가 있고요. 2000년도부터 2017년까지가 있고 숫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2000년도 자료가 2건이 있고 2001년도 자료가 4건이 있고 2002년도가 11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가 굉장히 많죠. 그죠? 네. 자, 이거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로 그리실 때에는요. 하이플롯 이용하시면 편해요. 그냥 플롯이 선그래프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바이 이어 써주시면 되고요. 바이 이어 써주시면 되고 마커만 표시를 할게요. 마커만 이런 식으로. plt. 그리드 넣을까요? 그리드 넣고. 보시면 밑에 연도가 잘 들어가 있죠. 여기 인덱스가 이 결과도 이거 인덱스입니다. 그죠? 아, 죄송합니다. 시리즈예요. 이 리샘플을 한 결과도요. 리샘플을 한 결과도 시리즈예요. 그죠? 여기 밸류들이 있고요. 밸류들이 있고 이쪽에 인덱스가 있죠. 그래서 인덱스와 밸류를 갖는 시리즈인데 인덱스와 밸류를 갖는 시리즈를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은요. X축이 자동으로 인덱스가 되고요. Y축이 밸류가 돼요. 밸류가 됩니다. 그래서 X축이 의미하는 게 연도가 되는 거고요. Y축이 의미하는 게 파산한 은행 숫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마커를 지정하지 않으면 그냥 선만 그려주는 거고요. 선만 그려주는 거고 여기서 마커를 지정하게 되면 각 포인트마다 점을 찍어서 보여주죠.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계열 그래프까지 그려봤습니다. 그려봤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뭐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러니까 뭐 망하는 은행들이 한두 개, 뭐 많아야 기껏해야 10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갑자기 2009년도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요. 2009년도에 갑자기 늘어나고 2010년도에 갑자기 확 늘어나고 2011년도에 늘어납니다. 이제 그게 안정되는 추세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진정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14년, 2015년을 지나서야 여기가 이제 이 은행들이 망하는 요 부분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미국만 이랬던 게 아니고요. 미국만 이랬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시기가 이 근처입니다. 이 근처. 2009년, 2010년, 2011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발 모기지론 사태가 생기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생기면서부터 은행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을 엄청 많이 해줬죠. 엄청 많이 해줬는데 이제 그 대출금을 회수를 못하기 시작을 하니까 은행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은행이 망해버리니까 미국만 망하면 좋겠는데 전 세계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때 우리나라 저축은행도 굉장히 많이 망했죠. 네. 지금 뭐 남아있는 저축
이름 들어볼 남아있는 저축은행들이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망하고 뭐 그게 금융 지주 회사들로 많이 들어갔죠. 뭐 신한금융 지주로 뭐 어떤 저축은행이 들어가고 뭐 우리 금융 지주로 어떤 저축은행이 들어가고 지금 있는 저축은행들은 그 대부업을 하던 그런 업체들이 그 저축은행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대부업을 하던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저축은행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실제로 우리나라 이 파급이 되게 심했죠. 우리나라가 사실 그 전에 2000년대 초반,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서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는 IMF로 되게 힘들었었잖아요. IMF로 되게 힘들어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극복하고 우리나라 이제 막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그 사태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 경기가 다 안 좋아졌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은행만이 아니라 그 은행 여파로 기업들도 많이 망했죠. 작은 기업들은 많이 망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연도별까지 봤고요. 연도별 봤고, 그 다음에는 분기별 볼게요. 분기별도 이제 어렵지 않아요. 네, 분기별도 리샘플만 잘 하시면 되죠. 네, 룰을 Q라고 하시면 됩니다. Q.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즈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 결과를 by 쿼터라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실제로 출력해 보는 거는 뭐 그닥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렇게 12월, 그 다음에는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2017년 12월까지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것도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를 해보시면 마찬가지로 plt.plot 하시면 돼요. 그리고 by 쿼터라고 하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도 마커 하나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커 넣고 그리드 그려주고요. 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기별로 보니까 조금 더 그 모습이 더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전조가 보이기 시작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냥 거의 비슷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때가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가는 그때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쯤에 이미 그 망하는 은행들의 전조들이 보이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이쯤에서 뭔가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이미 뭐 늦었던 거죠. 네, 뭐 그래서 이런 모습을 뭐 보실 수 있으십니다. 거의 위쪽이랑 거의 비슷하죠. 네,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3개월 단위로 본 것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어제 과제로 드렸던 내용입니다. 과제로 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월별은 여기를 M으로만 바꾸시면 돼요. M으로만 바꾸시면 되고 뭐 그러면 그런 결과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실 때 문자열 타입을 날짜와 시간 타입으로 변환한 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을 인덱스로 바꿔주고 리샘플을 이용하시면 필요한 그런 값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할게요.